아, 되게 귀엽게 예쁘게 보내줬다. 최고 대박은 여기 있어요. 안 가서 미안. 모자까지 보내줬어. 안 가서 미안. 귀엽다. 너무 미안하다. 이게 맥마? 맥마. 아. 아유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정성껏 보내줬는데. 손편지, 아, 손편지. 서로 손편지 이렇게 손편지에다가 아, 여기 또 목걸이까지. 아 진짜. 너무 미안하다 진짜. 아 너무 미안해. UCL이 너무 셌어. 그럴 수 없지. UCL인데. 멋진데요? 내가 뭐 유튜브보다 네, 내가 먼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부드TV의 죄송합니다. 네, 함께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크헤드의 권태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와 함께 저희 그 캐나다에서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를 경험한 두 학생분들을 모시고 요번에 대학 오퍼를 잘 받아가지고 9월달에 대학을 진학하게 되죠.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세컨더리 스쿨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이 인터뷰가 조금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저는 브레이크헤드 통해서 이번에 영국대학 UCL 약대에 진학하게 된 최강혁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브레이크헤드 통해서 런던 온타리오에 위치해 있는 웨스턴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이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온타리오에서 유학을 시작하신 건 아니세요, 그렇죠? 네. 네. 네, 캘거리에서 네. 그리고 원래 미국에서 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11, 12학년 때 지역을 이동한다는 게 사실상은 전환이잖아요.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건데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캐나다는 한국처럼 고1 때부터 모든 성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12학년 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12학년까지 다른 지역에 있다 와도 온타리오로 12학년 때 이동을 해도 전혀 대학 진학에 문제가 없다고 그때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온타리오로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결과도 잘 나왔네요. 예. 캘거리는 어땠었어요? 캘거리는 토론토하고 비교하면 정말 한국인이 적고 상대적으로 있긴 있는데 그 동양인 자체가 일단 비율 적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저 포함해서 공립학교였는데 한국인이 4명 이 정도밖에 없는데 영어를 배우기에는 진짜 그죠. 좋은 환경이에요. 백인 비율이 95% 이상 됐고 저희 학교는 영어를 배우기엔 정말 좋은 환경이었고 그다음 캐나다의 문화나 이런 또 제가 스포츠 팀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공립학교 이렇게 장점이 있으니까 네 엄청 추웠어요. 알버타. 네. 제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알버타는 애들이 다 똑같은 말 마무리는 항상 추웠어요. 네. 뭐뭐 했는데 추웠어요. 네. 근데 추운 만큼 공부하기도 좋았죠? 공부만 하기에는 그죠.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차가 없으면 네. 또 요번에 알버타 대학 가는 학생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학 가서 캐나다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알버타 대학이라든지 캘거리 대학이라든지 공부만 하기에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끄덕끄덕하는 거 아니야? 네,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미국을 1년 동안 이제 교환학생 개념으로 가 있었어요. 10학년 때. 네, 그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중간고사만 보고 1학기만 끝내고 이제 갔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1년 동안 지내면서 뭐 미국의 뭐 문화 같은 거라든지 북미의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해봤고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제 미국에 대한 좀 저의 원래 약간 생각하면은 미국 하면 완전 자유의 나라 그리고 제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많잖아요. 막상 가니까 그런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선보다 훨씬 더 좀 낮았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실망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알아보다가 캐나다라는 좋은 이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지원한 대학에서 오퍼를 받았던 대학들은 어디 있으시죠? 저는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대학교 라이프 사이언스, 맥마스터 라이프 사이언스, 워털루 바이오 테크놀로지랑 CPA 공인 회계사 네네.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프로그램 네. 받았고 영국에서는 UCL 약대랑 KCL 킹스 컬리지 런던 약대랑 그리고 맨체스터 대학교 약대랑 그리고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약대 이렇게 4개 거의 올킬 하셨네요. 거의 네. 근데 제가 봐도 약대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 이거는 캐나다보다는 훨씬 더 영국을 고르신 게 잘 맞으신 거고,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영국의 명문대로도 갈 수 있다는 거를 빨리 스스로 잘 캐치하셔가지고 찾아오신 것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박수를 쳐줄 만한 엄청 훌륭한 학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완전히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만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 온타리오에 있는 대학 하면 생각나는 이제 알고 계시는 모든 대학, 약간 웨스턴, 맥마스터, 토론토 뭐 그런 대학교에 다 지원을 했고, 과는 이제 거의 다 비즈니스 아니면 수학, 통계과로 지원을 했고요. 거의 다 붙었습니다. 네. 거의 두 분 다 올킬, 저희끼리 하는 말로 올킬, 모든 대학 다 붙으면 이제 올킬이라고 하거든요. 네, 두 분 다 좋은 결과 그리고 행복한 결과였죠. 근데 참 마지막에 선택할 때 강혁군은 솔직히 뭐 거의 목표가 있었으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진짜 고민 많이 됐죠. 아 진짜 너무 많이 고민됐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데보다 이제 좀 낮게 이제 들어갔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토론토 대학을 버리기에는 조금 너무 아쉬운 거.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진짜 네. 원래 제가 또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또 이제 캐나다로 왔으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랭킹에 좀 더 좀 그게 박혀 있잖아요, 사고가. 그쵸. 근데 그거를 버리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처음에도 저도 이제 유학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캐나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토론토만 이제 결심을 하고 토론토만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있었는데, 막상 생활을 해보고 이제 또 좀 멀리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학점도 잘 따고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무조건 랭킹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성적보다 그래도 좀 더 낮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웨스턴 대학교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형상이는 내가 너무 뿌듯한 게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 봐도 너는 역시나 원래부터 비즈니스였어. 야, 내 전공 한번 잘 바꿔줬다. 맞아요. 근데 그 외에는 정말 손댈 게 없는. 왜냐하면 저보다 인터뷰를 잘하거든요 지금. 네,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전공 잘, 초이스를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자기의 능력이고 기술이고, 그것도 진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잘 배우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학생분들 많이 이렇게 보면서 가장 많이 고민할 때가 저 어느 대학 갈까요? 어느 곳을 초이스해야 될까요? 이거 솔직히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 두 학생은 자기 주관이 정말 뚜렷하게 잘 잡아주셨네요.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이미 다음 질문이었는데 너무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 저는 먼저 약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직이니까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영연방 캐나다나 홍콩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다른 나라들로 약사 면허 이렇게 전환이 좀 용이해서, 그다음에 영국 약대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캐나다랑 다르게 바로 학부로 4년제이기 때문에 시간적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이제 바이오나 이런 게 특히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 개발이나 하면서 뭐 평소에는 파이저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제약사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전 국민이 알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인이 알잖아요. 제약 산업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더 유망 있는 그 산업이 아닐까 생각해서. 너무 좋은데, 예전에 같이 대화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도 보면은 참 제가 너무 똘똘해서 경영대학을 가면 안 될까라는 말을 계속 제안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는 경영대를 써줄래? 저도 11학년 때까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계속 경영이나 그랬었구나. 이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뭐 강혁군은 제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똘똘해가지고 자기 주관도 완벽했었거든요. 사실상은 저희 브레이크에 비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조언을 주려고 하고 같이 교감을 하려고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고 하면서 제가 또 잔소리라고 생각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압박하는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사실상은 너무 손댈 게 없었던 학생이었었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긴 섭섭해요. 다른 애들처럼 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잡아주거나 고쳐줬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보고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보고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요. 제가 너무 캐나다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캐나다 중심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물론 뭐 타국가들도 경영이 되게 좋은 곳들도 있지만 캐나다는 정말 경영대학이
너무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 이 커리큘럼도 너무 우수하고 쉽게 말해서 돈 잘 버는 전공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경영대학을 생각하고 문의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 학생님께서는 경영대학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다라는 말을 사실상은 어떻게 들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영을 해야 되는 애들이 눈에 보여요.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필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보기에는 두 분은 참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강혁군은 나중에 석사를 하든 뭘 하든 결과적으로는 제 돗자리 깔까요? 경영을 반드시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형사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학부 레벨 때부터 뭔가 분명히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예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망시키지 마. 나 정세 갈 거야. 나 정세 갈 거야 진짜. 그리고 두 분 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다녀보셨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점, 설명을 좀 누가 먼저?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학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전반적인 캐나다 문화나 이런 거를 더 느낄 수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좀 잘 나왔잖아. 내 점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 이제 공립학교 가면은 이제 문화가 완전히 다른 친구들이잖아요. 백인 완전히 보는 것도 다르고 평소에 보는 것도 다르니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남자들은 솔직히 운동이나 이런 걸로 몸으로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럭비 팀 이렇게 해갖고 럭비도 한 시즌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문화나 다양한 친구들 이렇게 영어를 배우기에는 공립학교가 좋은데 반 클래스 사이즈나 그리고 아무래도 진학 관리나 뭐 대학을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이런 것도 정보가 직접 찾아야 되고 집에서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았거든요. 그래갖고 사립학교가 훨씬 대학 진학에는 더 용이하지 않나. 네, 사실은 이제 뭐 가이던스라든지 카운슬러 분들이 있는데 너무 캐네디언이시다 보니까 컬리지에만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고 대학에 대한 국제 학생들을 위한 이해를 좀 잘 안 해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약하긴 하고 그래도 이제 영어 공부하기엔 참 좋은. 학생 수 1000명이 넘는데 카운슬러분은 저희가 2분이 계셨거든요 학교에. 그래서 이제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또 과목 선택하기 전에 다음 카운슬러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예약하려면 일주일로 이렇게 그렇게 뵐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카운슬러분은 이제 공립에서 거의 앞에서 모든 걸 말해가지고 조금 덧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저도 이제 11학년 똑같이 11학년 때 이제 공립을 다니다가 이제 12학년 때 사립으로 바꿨거든요. 이제 근데 아무래도 11학년 때 이제 공립에 다녔을 때 제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거의 공부에는 솔직히 말해서 집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성적 잘 나왔잖아 너도. 근데 저는 공립을 다닐 때 집에 와서 이제 막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게 적어요. 아무래도 사립보다는. 왜냐하면은 그때는 저도 이제 제가 애초에 중점을 뒀던 게 이제 캐나다의 문화에 익숙해져야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게 되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에 초점을 줬지 이제 공부에 포커싱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애들이랑 이제 운동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거의 남자애들은 운동하면서 친해지니까 거의 뭐 월드컵 클럽 가가지고 이제 운동하고 이제 또 따로 애들이랑 만나가지고 축구나 뭐 농구 같은 것들 이제 하면서 친해졌던 그런 기억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립이랑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공립은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또 카운슬러는 또 숫자가 적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공립에서는 뭔가 좀 더 제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이제 왜냐면은 카운슬러랑 상담을 잡는 그런 것도 너무 힘들고 누가 이제 저한테 이런 학업 관련해서 어드바이징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그런 게 없더라고. 있긴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찾아서 막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사립은 오히려 좀 더 학업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오히려 좀 더 진학 관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립이 공립보다 그래서 좀 더 대학 가기에는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 11학년까지는 가급적이면 맞죠. 공립을 가자. 네, 요즘에는 뭐 9학년, 10학년들까지도 이렇게 뭐 일반 사립이라든지 크레딧 스쿨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11학년까지는 공립 가는 게 맞아? 이게 또 캐나다의 장점 같은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학년 때부터 뭐 AP 미리 다 해놓고 그렇죠. 10학년 때 방학부터 여기 강남에 완전 SAT 학원 다니러 다니고 AP 학원 뭐 다니고 이러니까 음. 상대적으로 그런 문화나 자유롭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캐나다는 솔직히 12학년 전까지는 큰 걱정 안 해도 돼갖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11학년 때까지 너무 잘해서 그래서 하여튼 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학생들을 만나봤다는 게 저도 되게 영광입니다. 네. 강혁이는 솔직히 너무 똘똘해서 나 안 받으려고 했어요. 얘 진짜 안 받으려고 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똑똑했어요. 저희 이제 네 뭐 나중에 뭐 어떤 인물이 될지 네, 나오겠지만 이 기록이 나중에 제가 사람 잘 봤구나라는 어떤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네 여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두 분 다 너무 감사드려요. 굉장히 선택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참 이런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어떤 커리어를 보여줄지 모르는 이런 멋진 학생들한테 선택을 받았다는 거는 저희가 행운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사실상은 두 분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도 약간 작은 학교 쪽으로 선택해 주셔서 가셨는데 네. 뭐 이렇게 좀 사립학교도 또 엄청 큰 학교도 많이 있어요. 네, 잘 되는 학교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작은 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하셨던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저희가 공립 다녔을 때 화학 수업이 35명 이 정도 있는데 저희 화학 수업이 10명 안팎 이내에서 굉장히 선생님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면이 좋았고 질문도 엄청 이렇게 많이 했고 제가 대답해야 되는 상황도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실력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공립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수업이나 이렇게 영어 수업에 에세이 같은 걸 써니까 하나하나 읽으시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보통 서밋을 하면은 제출하면은 피드백이랑 돌아오는 시간이 최소 3주. 그래갖고 정말 이게 내가 피드백을 받고 발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3주 뒤에 하니까 다 이미 그때는 좀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원이 적으니까 거의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참 만족했던 거죠. 그죠? 훨씬 그죠? 아무래도 네.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분위기가 참 공부하는 분위기 잘 잡혔다는 거. 맞아요. 이번에 진짜 대다수의 학생들이 완전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엄청 좋았어요. 뭐 우리 유학원 학생들 좋아요. 근데 그게 다 너희들이었어. 맞아요. 나 되게 고마워. 그래서 네, 열심히 해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좀 분위기도 많이 좀 이끌어줬던 것도 솔직히 있었던 거고 감사합니다. 되게 고마워요. 네. 네. 여러분들 뭐 공부했던 노하우 같은 것들 혹시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아니 그럼 이거 너무 원래 나 똑똑하다 이거 아닌가? 너무 자기잖아요. 너무 자기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미안한데 말 끊어서 미안한데 진짜 똑똑한 학생들은요 공부 별로 안 해도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안 해도 예, 돼요. 생각 좀 할게요. 노하우가 공부했던 노하우. 먼저 네. 나오세요. 저는 그 공립에 있을 때도 그랬고 사립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한 시간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학교 내에서 수업을 들을 때 저는 진짜 집중을 좀 많이 했어요.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공립 같은 데를 가면요, 그 대다수의 학생이 솔직히 집중을 안 하고 핸드폰을 하고 수다를 떠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 좀 높은 공립이 아닌 이상. 근데 저는 그런 애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저는 그래도 수업에 있어서는 100% 이제 다 흡수를 하려고 이제 집중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성적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중요한 건 또 예습이 아니고 복습. 네, 복습. 경우에는. 근데 이게 대학 가서도 꼭 먹힙니다. 대학에서는요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한 강의실에 학생들이 많더라도 누가 나의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고 이거 반드시 보거든요. 근데 수업 제대로 안 듣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국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게 또 먹히잖아요. 시험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시험 같은 게 있기 전에 항상 모든 거를 제 손으로 전부 다 필기를 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면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말했듯이 수업 시간에 좀 열심히 참여를 해갖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활기하던 시험이 아니라 과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표도 있고 퀴즈도 있고. 그죠.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선생님도 더 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 주시려고 하고. 네, 마치 대학처럼. 그죠. 기회 나라서 그렇죠. 그리고 좀 만약에 도움도 많이 주고 네, 확실히 우리나라처럼 이게 시험을 잘 못 봤어. 그래도 선생님들이 평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이 점수를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한 기회도 네,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 교육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브레이크에서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네, 느끼는 점이 혹시 있다면은 저는 이제 그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갈 때 이제 조금 변화를 줘야겠다 생각해갖고 제가 그 전까지는 유학원이 없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비자도 제가 직접 했고 뭐 진학 관리 이런 것도 직접 했는데 아무래도 정보를 얻는 면에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자나 이런 거에서 또 연정을 할 때 12학년 때는 이제 좀 더 학업에 열중하고 싶은데 다른 곳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벅차다 생각이 들어갖고 유학원 알아보게 됐는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아보게 됐는데 제가 그 전에 다른 한 유학원을 갔다가 이렇게 어머니랑 한 4-5 군데를 상담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 두 번째 여기 오고 바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다른 곳은 상담 시간이 20분, 30분이란데 여기는 2시간을 잡고 오라니까. 네. 제가 말이 많아요. 죄송해요. 정말 한 분 한 분 이제 성심껏 이렇게 기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직접 한 명만 이게 맞춤적으로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브레이크 헤드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온라인으로 먼저 만났죠. 네 처음엔 온라인으로 네, 이제 어머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네. 맞죠.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좀 힘든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이제 알아보던 중에 아무래도 전에 유학원에서 좀 되는 게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고를 때는 엄청 신중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까다롭게 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엄청 후보를 많이 뒀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그래도 좀 좋은 유학원에 걸려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엄청 많은 비교를 하던 도중에 이제 어머니와 이제 저랑 이제 얘기를 하던 도중 이제 많은 유학원이랑 상담을 했지만 브레이크 에듀랑 상담을 했을 때 훨씬 좀 더 다른 유학원들에 비해서 뭔가 학생들에 대한 좀 진심을 많이 봤어요. 수다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처음 상담인데도 앞으로의 계획성이랑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거를 말해주는 유학원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방향성이나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완전히 이제 딱 처음에 상담을 하고 저도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네. 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의 교환학생의 장단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 만약에 좀 안 좋은 기억, 물론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안 좋은 기억이 있을 때는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적극적으로 끌어당겼던 그런 케이스였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솔직히 이런 이제 모습 너무 좋아. 솔직히 이제 처음에 이제 오시면은 이게 좀 많은 좀 의심 아닌 의심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아무래도 유학원이라는 그게 있어도 유학원을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다른 유학원들이랑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진짜 브레이크 에듀만의 진짜 강점은 학생들을 이제 단순히 진학만 해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케어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학도 엄청 좋지만 이제 그 진학을 하고 나서 이제 이 학생이 대학에서 얼마나 이제 적응을 하고 좋은 점수를 받고 이제 얼마나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주는 정확한 이제 유학원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의심 같은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심 같은 거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결과는 이제 알아서 따라올 것 같아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의 맡은 바인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유학이라는 게 정말 큰 인생의 그 전환점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응원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학원에서 물론 정말 잘 알려주시지만 그래도 자기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랑 그리고 찾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능동적으로 저희가 한 다음에 좀 유학원들 도움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이제 저희는 아직 20살이고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남 도움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 생활에는 자기가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있어야지 얻어갈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렇기도 하고, 유학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커뮤니티를 형성해 준다는 느낌이 있는 게, 보시면은 뭐 대학 졸업하거나 뭐 25살, 26살 넘어서도 실장님은 계속 이렇게 연락하는 거 보면은 오지랖이 좀 많아요. 그리고 막 제가 작년에 있을 때도 뭐 워털루 대학 선배님이랑 이렇게 대화할 기회도 주시고 이래갖고 정말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는 게 정말 좋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성장하려고 이런 좋은 학생분들 때문에 같이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저희 왼손은 거들 뿐. 강백호가 항상 얘기하죠. 저희는 왼손인 것 같아요. 거들 뿐이고, 네, 주인공이 되는 거는 여러 학생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대신 정보를 서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저희 유학원이 있는 거지, 사실상은 항상 능동적으로 이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골대 안으로 볼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 여러분들의 선배가 될 수도 있는 학생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보다 발음도 좋고 저보다 말도 정말 잘해요. 이 학생분들은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다다랐다라는 느낌보다는요, 학생들 스스로가 정말 스스로의 컨트롤이라든지 스스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셨던 거고요. 아까 전에 잠시 말했던 거지만 저희는 거들었을 뿐이에요. 저희의 어떤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스스로가 100%, 200% 정도를 만들어 주셨던 그런 학생분들이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성공을 끌어들인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서포팅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유학원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칭찬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끝나고 밥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그리고 방학 때 분장하기 전에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저희가 언제든지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여러분들 취업할 때까지는 내가 밥을 사줄 테니까 언제든지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